아이돌 좋아하시나요? 저랑 있지. 사랑 있지. 있지 좋아하는 건 저 처음 알았어요. 있지 소환 보내면 답이 오나요? 막상 만나보면은 경영자가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공모 펀드를 처음 접하시거나 좀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이 아직까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내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주셨던 질문들을 저희가 몇 개 추려봤습니다. 먼저 추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 이건 제가 사심으로 골라온 질문이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신 질문이에요. 이 주기적으로 리쥬란도 맞으실 정도로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나라 이 에스테틱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 앞에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시나요?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네. 사실 피부 관리 산업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 행위를 경험을 통해서 하고 있는 와.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네. 저한테는 투자하는 어떤 즐거움 특히 이제 피터 린치로부터 배운 건 투자도 이렇게 본인이 직접 경험도 해보고 네. 그러면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얼마 전에는 그 보이그룹 콘서트도 저희 담당 다녀오셨어요? 애널리스트랑 이제 다녀왔는데 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굳이 뭐 보이그룹 콘서트를 갈 일이 있겠습니까? 걸그룹도 아니고. 네. 정말 19,000명이 오셨는데 그 남자가 한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2명이 이제 저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제 삶의 일부인데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에스테틱에 관심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근데 그 이유 또한 에스테틱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주로 종목을 찾는 방식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나온 거기서 이제 승자들을 보통 우리가 상장 기업의 형태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패자가 사실 상장까지 올라온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업체들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어떤 빠른 그 소비자 피드백을 빨리 받아가지고 개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이게 이제 빨리빨리 문화하고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경쟁이 있으니까 이제 더 심한 거죠. 거기에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정신이 경영자들께서 굉장히 강함되는 시장이 작으니까요. 네. 그래서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하고 할 때 보통 가성비를 많이 앞세우거든요.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거친 그 플레이어들이 또 가성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성비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까다롭습니다. 네. 그거를 맞춘 업체들이 이제 나가서 성과를 거두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그 초입을 이제 잡아내는 그 투자를 좀 즐기는데 에스테틱이 딱 이제 그런 케이스죠. 정말 수많은 피부과 시술하는 병원들과 네. 까다로운 고객들, 까다롭지만 많은 시술을 받는 헤비 유저들이 많은 고객들, 여기서 검증된 업체들이 가성비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진출을 하는데 다행히 해외에서도 수요가 많이 나오는 그런 산업입니다. 에스테틱. 현재 이제 그 리오프닝 되면서 더 가속화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리지널 제품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피부 기기나 주사제 이런 것들을 원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이미지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동남아나 이런 데 굉장히 잘 먹히거든요. 한국 제품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고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종합이 돼서 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검증받은 업체들이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네.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해외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단계가 바로 에스테틱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스테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도 관심을 좀 더 가져도 될 만한 산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장기적인 트렌드로는 뭐 지역 확장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또 제품 확장도 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면 피부 시술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보톡스나 필러밖에 없었지만 맞아요. 그 외에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네. 상태거든요. 요즘도 기술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에요. 사실 고주파, 초음파 이런 걸 넘어서 네. 뭐 온갖 그런 그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진 남아 있는데 사실 상반기 때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고 그게 또 저희 펀드 수익률에 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 부담은 조금 더 생기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봐야 될 트렌드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산업이겠고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고 그럼 경험하셨던 것 중에 좋았던 피부 시술은 끝나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상담이 가능할 정도로 네, 예, 저도 공부와 체험을 많이 했기 좋은 때문에 정보를 많이 얻어가겠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김 대표님께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셨던 질문이 좀 오랜 기간 이 주주 행동주의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질문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주주 서한 보내면 답이 오나요? 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것들. 일단은 뭐 그 주주 서한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주주 서한을 보내면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반응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만난 사람한테 그 만나자마자 프로포즈를 하거나 내지는 그 연애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은 저희가 3, 4년 이상 투자를 했던 회사들한테 이렇게 레터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누울 자리를 보고 저희는 달을 뻗는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면은 좀 이것만 들어주더라도 사실 회사가 상당히 바뀔 수 있는 그리고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한테 레터를 보내기 때문에 대부분은 긍정적 내지는 뭐 관심이 있거나 내지는 요즘은 또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또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만나나 보는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당연히 그 좀 더 예전보다 경각심, 네.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서 이제 응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행동주의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이제 필연적으로 가치 투자는 저평가라는 숙명을 네. 달고 있는데 이 저평가라는 게 좀 더 해소가 되려면은 결국은 좀 촉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촉매를 외부 그 자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함으로써 그 재평가의 기간을 짧게 줄일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은 게 주주 정책일 수도 있고 뭐 IR이나 이런 방법론일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회사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뭐 지배 구조나 이런 변화들이 그런 어떤 재평가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어떤 회사들은 상속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주가가 되게 저평가되기를 의도적으로 바라는 회사도 있는데 네. 막상 만나보면은 오히려 오너분이나 내지는 경영자가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저평가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그 자존심이 있는데 네. 회사가 저평가된 상황에 대해서 되게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잘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몇십 년에 걸쳐서 어떤 회사들이 그렇게 재평가가 되는지를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보통 5년, 10년 이상 투자한 회사들도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레터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회사들은 100페이지가 넘는 이제 한 번에 보내는 거 아니고요. 네. 한 5, 6번 이상 이렇게 레터를 보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한 대로 조금씩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씩 변화되면서 일종의 주가도 재평가도 되고 그리고 그 회사들도 내부 구성원들도 특히 주식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라면 되게 보람 내지는 그 여러 가지로 뿌듯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단순히 기관 투자자로서의 역할이 그냥 주식 사서 팔고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회사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가져가면서 장기적으로 투자 또 저희 성격이 장기 자금 특히 연금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좀 그 장기성으로 해서 회사하고 함께 성장을 도모하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동주의는 저희가 기관 투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에 가까운 투자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싸우자 이 마인드가 아니라 조금은 파트너십에 가까운 그런 걸로. 저는 좀 적대적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하고 트러블이 있을 때는 이제 오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제가 잘못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저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와서 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와서 조용히 좀 더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면 난 얼마든지 바뀔 생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좀 더 그런 접근이 오히려 회사를 그 안에서부터 그리고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조금 화가 나거나 조금 급하더라도 좀 참으면서 네. 장기적으로 좀 회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설득을 하려고 네.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화가 나고 좀 참아야 될 때는 참는 비결이 좀 있으실까요? 내가 이 오너인데 이 공격을 받았다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화가 누그러뜨려집니다. 근데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리고 회사한테 그렇게 물어보면은 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노조 때문일 수도 있고, 내 배당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럼 노조에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야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소각이나 이런 것도 해봤는데 내가 태어나서 내지는 회사 경영하면서 주식 소각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좀 기다려주면 안 돼. 내 마음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부터 해서 다양한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사연이 다 있으니까. 예, 그럼 그 니즈 듣고 그렇구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일부한테는.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회사하고 좀 시간을 주면서 저도 좀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지금 어떤 사정인지에 대해서도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측면도 있거든요. 그것도 네. 이제 투자할 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입장을 바꿔서 좀 생각해 보면 네. 이해가 될 만한 일이다. 아마 이 대한민국의 주주 행동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까지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우리 조 팀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K-팝 그리고 아무리 좀 시대가 지나도 K 콘텐츠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큰데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엔터 산업의 한 2, 3년 정도는 거의 탑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K-팝 같은 경우가 최근 뭐 수년 사이에 되게 많이 변한 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이제 아티스트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국내였고 네. 좀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정도에서 활동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코로나 전후로 이제 BTS나 블랙핑크 같은 선구자들도 있었고 이제 온라인 플랫폼 이제 유튜브나 틱톡 이런 게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로 활동 영역이 넓혀진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K-팝에 대한 팬덤이 엄청나게 증가세를 빠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음반 판매량만 보더라도 코로나 전 대비해서 지금 한 4년 사이 한 4배 이상 네. 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도 되게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이제 JYP의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이 있는데 네. 이제 이 그룹이 이제 음반 판매량 100만 장을 넘겼다라고 한 게 불과 2년밖에 안 됐었는데 저희가 기억을 좀 보듬어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컴백한 앨범 같은 경우는 500만 장을 넘겼었거든요. 그렇게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 뭐 오디션을 거친 그룹이긴 하지만 네. 뭐 특정 그룹 같은 경우에는 데뷔 앨범이 100만 장을 넘긴 사례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엔터 그룹주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일부에서는 피크아웃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K-팝이 아직도 니치 마켓이고 아직도 글로벌리 좀 침투할 만한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는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오징어 게임 다들 아시다시피 K-팝 못지않게 글로벌리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주가는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되게 시원찮은데 그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그 성장의 과실이 회사로 오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새느냐인 것 같은데 이제 드라마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사로 남겨지는 이익의 양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엔터사 같은 경우는 뭐 아티스트 연차라든지 활동의 성격이라든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5대5 정도로 많이 나눠 가지는데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사에 남는 것보다는 그 성장의 파이를 이제 뭐 배우분들이라든지 감독, PD, 뭐 작가 이런 쪽 분들이 많이 좀 가져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에 남는 몫이 좀 적다 보니까 네. 이제 어쨌든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투자 매력에 있어서 약간의 구조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K-팝과 또 그 K 콘텐츠 드라마에 투자할 때 좀 차이점에 대해서까지 좀 주의해봐야 할 사항으로 들어보면 좋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 K-팝과 아이돌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해주시는 분을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네, 그래서 왠지 우리 조 팀장님은 클래식만 들으실 것 같고 가곡 들으실 것 같은데 아이돌 좋아하시나요? 전 팝백만 듣습니다. 네, 뭐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팝백. 팝백만 듣는다고요? 아이돌 그게 이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듣는다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서 듣는다 어느 쪽이신가요? 근데 뭐 일 때문만은 아니고요. 네. 근데 듣기도 워낙 뭐 대중성이 있는 곡들이 많아서 듣기도 편한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아무래도 이제 뭐 실제로 뭐 스트리밍 순위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좀 네. 보이그룹보다는 이제 걸그룹 쪽에 걸그룹. 좀 더 듣기가 좀 더 좋은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팀장님도 걸그룹을 좋아한다. 어느 걸그룹 좋아하시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뭐 두루 좋아하는데 에스파랑 있지. 에스파랑 있지. 있지 좋아하는 건 저 처음 알았습니다. 있지? 모르셨어요? 세라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네. 혹시 그 기업에 투자를 하셨을까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어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좋아한다. 좋아해서 투자한 게 아니고 선후 관계가 좀 바뀌었나요?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해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랑 거의 뭐 비슷한 내가 투자를 해서 그 피부 미용 시술을 한번 해본다. 같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느껴보면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하고 달리 저희는 이 포지션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좀 피부로 와닿는 확신이 없으면 많이 비중을 싣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빠져보려고 하는데 저는 투자와는 별개로 네. 최 아이돌은 좀 다른 편입니다. 그리고 대표님 어떤 아이돌 좋아하시나요? 저는 르세라핌을 좋아해요. 어떻게 좀 반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대표님 좋아하는 아이돌. 르세라핌도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오늘부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저희 회의 때 뭐 르세라핌 뭐 최애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한 적도 있고. 네. 네.
숨겨진 매력이 있는 조 팀장님의 이 아이돌 사랑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 분 또 남아 계시잖아요. 우리 박성재 팀장님, 언뜻 보면 우리 VIP 자산운용에서는 이 가치 투자를 하기 때문에 IT나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데는 투자를 조금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께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까요? 먼저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성장 산업이긴 하지만은 접근을 할 때 어쨌든 철저하게 이제 버텀업으로 네.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도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저희 회사의 어떤 가치 투자 철학에는 그래도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외부에서 보는 거랑은 달리 내부에서도 저희가 이런 이제 뭐 2차 전지나 의료기기나 뭐 엔터 그리고 뭐 반도체 IT를 전담해서 보는 또 리서치 인력들이 또 있어요. 집중적으로 보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뭐 되게 다양한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정말 인덱스하게 본다라는 걸 좀 그래도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이제 뭐 굉장히 그러니까 무조건 좀 그러니까 어쨌든 당장의 이익은 안 나오지만 미래에 좋아질 것 같아, 미래에 많이 이익이 날 것 같아, 이런 이제 기업이나 산업은 좀 배제하는 편이고요. 그런 산업들보다는 일단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이익이 잘 나오고 네.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재투자해서 이제 미래에 어떤 더 큰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익이 나오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회사들이 사실 시장에서도 다 좋아하는 그런 산업과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뭐 올해 기준이나 당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좀 높아 보일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는 어쨌든 한 3, 4년 정도에 좀 정교하게 실적 추정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시장보다도 아니면 저희가 생각한 대로 좀 더 가시적으로 이익이 성장하면서 밸류에이션이 한 3년 뒤에는 좀 많이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되는 회사들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 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이제 이슈도 워낙 많고 뉴스도 뭐 하루하루 사실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슈는 항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에 따라서 또 미래의 어떤 추정치가 계속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내부 또 리서치 인력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캐치업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저희가 튜닝을 하면서 종목을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도 이제 상반기 때 핫했던 또 종목들도 보유를 해서 성과도 내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만 저희가 투자하는 건 아니고 그런 종목들보다는 또 이제 상반기 핫했던 종목들은 저희가 좀 뭐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를 하면서 그 산업 내에서 또 다른 또 지금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이제 또 종목을 발굴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그러니까 2차 전지라고 해서 상반기 2차 전지주가 다 간 건 또 아니거든요. 또 반도체라고 해서 최근에 상반기 다 움직인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반도체 내에서도 어떤 특정 제품이나 특정 뭐 테마에 좀 쏠림도 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모두가 좀 좋아하는 그런 좀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또 향후에 계속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그 산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주식들을 발굴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래도 가치 투자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주셨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그래도 성장주잖아, 성장주 시장이잖아 라고 보면 네. 우리 대표님과 네. 의견 차이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다른 펀드 매니저분들과 의견 차이가 좀 생길 때 어떻게 좀 해결하시는지. 근데 저희가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제 리서치 페이퍼를 다 쓰거든요. 네. 저희가 종목을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인덱스하는 리포트를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리포트를 이제 대표님도 다 읽으시고, 근데 그 리포트가 꼭 시장에서 뭔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다 알려지거나 아니면 각광받는 그런 아이디어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더 보고 싶어하는, 저희가 좀 더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좀 주목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에 좀 많이 담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서, 그리고 어쨌든 뭐 당장은 되게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뭐 내년 내후년 가면서 이익이 그만큼 좀 가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릴레이션이 좀 빠르게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대표님들도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같이 응원을 해주시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 응원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나 이 한 종목이나 몇 종목을 끝까지 반대하셨던 경험은 없으신지, 대표님들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이익이 되게 좀 샬로하고, 그러니까 좀 이익이 지금도 약간 좀 불안한 회사들.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저희가 뭐 3, 4년 뒤에 뭔가 터질 것 같아요라고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설득하기도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서 네. 또 가는 것도 있지만은 또 그런 유행,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표님들이나 회사에서 좀 뭔가 이렇게 동의를 좀 못 받는 그런 종목들, 네. 그런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그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제 예상대로 안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뭐 재무 구조가 좀 불안한 회사들은 또 나중에 가서는 또 사고를 내는 회사거나 아니면 막 대규모 유증을 한다거나 그런 또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사에서 뭐 리서치와 또 매니저 간에 좀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종목들에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 네.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좀 경험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종목을 외부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앞서서 우리 회사 안에서 또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주식시장 같은 거죠. 네. 여기서의 어떤 뭐 의견 충돌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또 그 아이디어를 제안했거나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정확한 의견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평가를 받는 네. 그런 어떤 필터링 과정에서의 그런 뭐 충돌이나 그런 토론은 저는 오히려 좀 권장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네. 그 사이에서 이제 나중에 답이 나오게 되면 이제 신뢰도 생기고 뭐 박 팀장이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우려가 맞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어떤 신뢰의 수준이나 아니면 자기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축적해서 쌓아 나가는 게 또 이 매니저의 어떤 성장 과정이고 사실 이 두 사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회사 안에 리서치 내지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저희가 있고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완전 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네. 이제 의존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박 팀장의 이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하면 보통 2차 전지에 투자한다, IT 투자한다, 반도체 투자한다라고 하면 아, 저 사람 저런 종목에 투자하겠구나 라고 아. 딱 떠올리실 만한 그런 회사들이 네. 아닙니다, 사실은. 어. 예. 거기에 이제 반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IT나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고를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요. 근데 대부분 이걸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일부 좀 인기를 끄는 대형 종목들 몇 개를 보고 이 섹터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박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훑어가지고 아직 시장에서 잘 모르고 있는 혹은 성장이 좀 숨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바텀업이나 기업 탐방을 통해서 발굴하고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치 투자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정리를 엄청 잘 해주셨는데 결국에 우리 펀드 매니저 분들께서는 이제 투자 그 종목을 짜기 전에 정말 대표와 직원 관계가 아니라 뭔가 정말 직원 한 분 한 분의 마인드로 같이 소통을 참 많이 하시나 봐요. 저희가 오랫동안 그 경험을 해본 바에 따르면은 실제적으로 스타일 이런 부분 아까 말했던 저희 회사 하우스의 특징을 좀 요약해 설명하면 리서치에 기반한 가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창업할 그 당시서부터 해가지고 네. 내부적으로 리포트를 만들고 리포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약간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창업할 때부터 일종의 기업 문화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 내지는 20년을 서로 지켜보다 보니까 네. 서로 그 어떤 판단했던 게 어떤 결과가 나온지가 계속 누적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알고 그래서 있어서. 스스로도 배우는 부분도 있고 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 강점이 있구나 또 이렇게 수익률이 안 좋은 거에서는 아 이때는 좀 쉬어가는 구하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겸손해지는 게 뭐냐면 네. 항상 보다 보면 그 가끔씩 역풍 맞을 때가 있습니다. 박 팀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랬다고 최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왔는데 그게 서로 다른 사람이 달려주는 덕분에 그러니까 걸그룹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이 치고 나가면 네. 그 다음 사람은 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룹 인지도를 띄워준 덕분에 다른 사람이 가서 예능이나 뭐 내지는 연기나 노래를 뭐 더 잘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최 대표하고 한 10년 정도 했던 파트너십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반대하면 종목을 못 넣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넣어봐. 그리고 그 결과도 같이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는 이제 파트너십.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존중하는 이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오랫동안 그럼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은 나가서라도 하지 왜 굳이 안 해서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하고 지켜보고 스스로 느끼고 그 다음 다시 개선되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회사의 시스템으로 그리고 멀티 매니저 그리고 멀티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로 네. 저희가 그걸 개발했고 저희가 느꼈을 때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했던 상품이 결국은 저희한테 믿고 저희한테는 투자자들, 소비자들한테도
결과적으로 금융 소비자들한테도 유익할 거라고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저희가 20년 동안 생각했던 장점들을 펀드에 담아서 네. 열심히 운용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걸그룹 예시는 귀에 완전 쏙쏙 박혔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러 걸그룹에 대해서 여러 네. 흥망성쇠를 봤기 때문에 잘 되는 그 케이스를 되게 벤치마크 하려고 장수 네. 그룹들을 벤치마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분의 파트너십이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그동안 궁금하신 점이 참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다른 네 분의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이 공모펀드를 운영하는지 오늘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VIP 자산운용에서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장에 내가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 시장에 대한 예측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선 하지 않지만 우리 대표님께 조금 이 시장 예측을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보통 얘기하는 그런 어떤 뭐 경제 전망이라든지 네. 그런 복잡계를 상대로 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어떤 위치에 지금 서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유동성 환경이라든지 저평가 종목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현장에서 기업들을 만나고 그리고 주식들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면서 나오는 이제 전체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아 우리가 지금 이쯤에 있구나 이 정도는 고객분들이랑 소통을 하거든요. 이제 일단은 쉽게는 이제 유동성과 이제 경기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이제 주기가 네. 우라가미 군요의 사계절인데요. 그게 지금은 이제 올 초에 아 이제 금융 장세에 좀 들어왔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소통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금융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뭐 어디매쯤에 저희가 있는 거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금융 장세가 당이 굉장히 안 좋은 다음 역시적 장세 다음에 나타나거든요. 네. 굉장히 큰 반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괜찮은 다시 역실적 장세가 오기 전까지 잔파도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 시장은 이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모 펀드 두 가지를 이제 연초에 릴리스를 했던 것도 사실 이런 판단이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 사실 좀 거짓말이겠죠. 네. 굉장히 이제 시장 판단이 좋지 않고 뭐 고평가된 종목만 있다고 하면은 펀드 출시를 아마 미뤘을 겁니다. 거기에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까지 양극화 장세가 좀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비싼 종목과 굉장히 싼 종목이 공존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PR 200배짜리와 2배짜리가 공존하고 있는 이 시장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자의 스타일대로 갈리겠죠. 200배를 모멘텀을 보고 따라가는 스타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2배짜리 싼 거를 이제 사서 좀 이동을 하는 그 경우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저희는 좀 후자에 가까운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고 가치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이 많아서 전체적인 현금 비중을 보면 현금 비중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만한 주식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평균치를 가지고 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거는 양극화 장세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네.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으로 계속 담아서 나중에 승부를 보든지 아니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따라가서 눈치 있게 거기서 수익을 거두든지 네. 뭐 여기서 탁월한 어떤 실력이나 자기 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아직 살만한 종목이 많이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지 이 공모펀드의 향후 수익률 더 기대가 되고 어떻게 또 운영하실지도 기대가 되는데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저보다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자리로 이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운영이 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계속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소통하실 계획이 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VIP TV가 아니라 이제 부자 TV 네, 부자 이던 TV. 시절에는 좀 투자자 교육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철 스쿨이라는 것도 하면서 네. 이제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그동안 많이 알려드렸고, 네.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저희가 1임과 3호를 하기 때문에 이 운용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가 컴플라이언스상 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좀 많이 그 컨텐츠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VIP TV로 개명을 하고 네. 확실히 저 회사의 채널이라는 거를 저희가 좀 드러내고 그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제 공펀드가 어차피 저희 나올 거기 때문에 공펀드는 조금 더 소통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네. 어차피 다 공개가 돼 있고 이름 자체가 공모잖아요. 그래서 VIP TV 통해서 펀드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스타일을 추구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 활동들을 계속 전개를 할 생각이니까요. 네. 많이 또 VIP
TV 네. 주철수쿨 없어졌냐 이런 거보다는 좀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실전에서 진짜 저렇게 하고 이제 저런 관을 가지고 있고 또 공모펀드를 통해서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애정어린 시선으로 VIP TV와 저희 공모펀드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전보다 더 소통 많이 해주시겠다라는 기대감이 드는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 네, 특히나 저희가 뭐 펀드를 하다 보면 이제 좋은 시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나쁜 시절도 있을 수 있고 그때도.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시장 자체가 또 폭락을 하거나 네. 이렇게 좀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 네네. 그때야말로 정말 소통을 좀 강화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제 저희 펀드가 이렇게 헤쳐나갈 겁니다라는 그 소통의 수준을 네. 저희 더 높일 계획입니다. 네, 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비로소 얼굴을 공개하신 두 분의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소통도 강화하겠다 우리 대표님들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조 팀장님, 박 팀장님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의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 조 팀장님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건가요? 네, 열심히. 네, 저렇게 대답하시지 않았거든요. 우리 박 팀장님 조금 길게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열심히 대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네, 저희도 열심히 열심히 대응하겠습니다. 네. 네, 두 팀장님도 길진 않지만 어쨌든 열심히는 대답을 해주실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좀 더 펀드 매니저들과 내 투자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또- 선풀을 달아주시면 네, 그러니까요. 아마 제가 다시 또 삼고초려를 네.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없어지지 않을까. 아. 좀 따뜻한 시선으로 네, 맞습니다. 선풀을 달아주시면 더 의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무서운 멘트 달리면 괜히 좀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저는 저도 악플에 그렇고요. 굉장히 익숙한데요. 아 그래요? 저희 팀장님들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특히 우리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네요. 그러면 뭐 쓴소리도 달게 받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쓴소리보다는 선풀로. 그래도 예. 네, 선풀이 많은 저희 채널이니까. 네, 예. 그런 채널 댓글들을 좀 바라면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많이 해주시면 또 저희가 VIP TV 통해서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잘 운용하면서 또 중간중간 여러분의 호출이 있을 때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